평생 2억만 공제해주자. 상한을 아예 만들어버리는 거죠. 부동산 시장을 흔들어 놓을 법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하다 이런 법도 다 나오네요. 이게 좀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 이렇게까지 법을 만들어도 되는 건가? 좀 선 넘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셨나요?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자, 이게 뭐냐면 장특공을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월 8일에 발의가 됐고 윤종호라는 사람이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예, 진보당에서 발의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게 좀 심해. 한번 보시죠. 아파트는 망고잼. 그러니까 장특공은 이런 거잖아요. 1세대 1주택은 여러분 비과세가 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사실은 있잖아요. 비과세가 다 되는 건 아니죠. 뭔 소리냐면 우리 12억 초과는 과세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뭐냐면 12억이 넘어가면은 12억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12억이 넘어가는 부분이라는 게 뭐냐면 그 양도차익이 12억이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매매하는 아파트의 금액이 12억이 넘어가면 12억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안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12억 넘어가는 아파트를 잘 안 팔아보기 때문에 또는 12억 넘어가는 아파트를 팔았지만 장특공이 많이 돼서 거의 안 나왔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어요. 자, 그럼 뭐냐면 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 12억이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는데 그 거주를 하면은 최대 40%까지 그 다음에 세금을 빼주고 그 다음에 소유를 들고 있으면 40%까지 빼준다. 그럼 뭐냐면 자기가 직접 살면서 가지고 있으면 10년 가지고 있으면 12억 초과되는 거에 대해서는 80%까지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내가 10억의 집을 샀어요. 10억의 집을 샀는데 이게 그 가격이 올라가지고 24억이 된 거야. 기분이 좋잖아. 그래서 이제 1세대 1주택이었어요. 10년을 내고 있단 말이죠. 10년을. 그 양도소득세가 이제 양도차익이 14억인 거죠. 14억. 그리고 보유기간은 10년. 10년 보유하고 있고 실제 거주했다면 장특공이 80%가 적용이 되는 거죠. 매수가가 10억인데 매도 24억에 있으니까 14억에 대한 차익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24억 분의 12억 넘는 거. 그러니까 24억 빼기 12억. 해서 이제 비율이 50%가 되는 거야. 뭐냐면 12억이 넘어가는 부분 24억에 팔았는데 12억 넘어가는 부분은 12억이죠. 그래서 뭐냐면 결국에는 12억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50%가 비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차익 14억 중에 절반인 7억은 비과세가 되고 7억은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금을 매기고 있어요. 비싼 집은. 왜? 약오르니까. 많이 올라서 약오르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지금 비싼 집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안 해주고 우리나라는 세금을 매기고 있는데 이게 너무 과한 것 같으니까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걸로 세금을 때리고 있는데 이것마저 없애버리자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맞아. 근데 지금 이제 1주택은 비과세를 해주고 있는데 12억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안 해주는데 이게 너무 심한 것 같으니까 12억 이하는 뭐고 12억 경계에 있는 사람들은 뭐야 그러면. 그래서 이제 너무 심한 것 같으니까 실거주목적으로 1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살고 있는 사람은 많이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특공이라는 걸 시행하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그것마저도 없애버려라 이런 이야기죠. 왜? 많이 올라서 배가 아프니까. 이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자 그래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억에 사서 24억에 팔면 14억이라는 양도 차익이 발생하는데 그중에 14억 중에 24억에 팔았으니까 12억을 오버하는 금액이 50%잖아요. 그래서 7억은 비과세가 되고 7억은 과세가 되는 겁니다. 이 7억은 비과세니까 세금이 없겠죠? 그럼 7억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되니까 일반 세율로 과세할 거 아닙니까? 6.6에서 뭐 46%, 막 47%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7억에 대해서 80%를 장기 보유 특별 공제로 해주니까 7, 8에 56, 5억 6천은 세금을 안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억 4천 남은 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14억이 남았는데
7억 원 비과세, 7억 원 과세였는데 10년 보유하고 10년 거주하면 1억 4천만, 1억 4천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 4천을 내는 게 아니라 1억 4천에 대해서 일반 세율로 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3,5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냐면 현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아까 제가 예시로 들어드린 거 과세 대상이 7억이고 공제가 없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 7억인데 장기보유 장특공 감면을 받으면 마이너스 5억 6천, 80%가 감면해지고 아예 공제가 없어지면 앞으로는 그러면 0원 되는 거고요. 그 최종 과세 표준은 이제 현재 기준으로 장특공 80% 하면 1억 4천이 되는 거고 나중에 장특공 안 해주면 7억이 되는 거죠. 7억. 근데 예상 납부 금액은 장특공을 하면 3,654만 원이고 그 다음에 공제가 만약에 없어지면 2억 8,446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차액은 2억 4,792만 원. 그러니까 세금이 3,600만 원 나오다가 2억 8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평생 2억만 공제해주자. 이런 이야기예요. 평생 2억만. 그러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상한을 아예 만들어버리는 거죠. 아예 만드는 거죠. 맞는 건가? 그냥 옛날에는 12억 넘어가는 주택이 별로 없었지만 지금은 이제 서울에서도 대부분의 아파트가 15억을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특공을 없애면 대부분 서울에 아파트를 갖고 계신 많은 분들이 반 이상이 이제 장특공 폐지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법안 취지를 한번 볼게요. 생각을 한번 봐야 되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범 여건이라고 할게요. 봤더니 자, 고가 주택의 장기 투자 수익률이 높아진다. 고가 주택의 장기 투자 수익률 뭐냐면 금액에 상관없이 비율로 해주는 거니까 아파트가 비싸면 비쌀수록 세금 혜택이 세금 감면액이 커지니까 장기 투자 수익률이 높아진다. 10년 이상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똘똘한 한채 현상이 심해지고 수도권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지적이 있어서 법안을 만드나? 어쨌든 그렇대요. 근데 여러분 집값을 올리는 게 장특공 때문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집값을 올리는 게 장특공 때문일까요? 정말이에요? 집값을 올리는 거는 돈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죠? 돈이 많아서 그런 거잖아요. 집을 안 지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게 국민의 탓이 아닐 텐데 그냥 10년 보유하고 실거주하고 했던 사람한테 이 집값이 오른 거에 대해서 자꾸 책임을 지라 이런 식으로 세금을 매기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자, 그냥 많이 올라서 배가 아프니까 뺏어와라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법을 발의하다가 보면은 세상에 이익을 남기는 모든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죠. 자본주의에서는 본인의 이득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열심히 일하게 되는 그런 구조인 그런 원리인데 그거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 근간을 흔드는 법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네요. 자, 어쨌든 장특공 폐지하고 평생 2억 세액 공제만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평생 여러분들은 이제 장특공이 아니라 2억만 공제받게 된다.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물론 이게 발의했지만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통과가 된다면 그렇다는 거죠. 문제점이 있죠. 우리는 헌법에 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 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이거를 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1세대 1주택은 왜 비과세를 해주는지 알고 계십니까? 다른 것도 있지만 여러분 내가 있잖아요. 20억짜리 집이 있어요. 근데 20억짜리 집을 팔았는데 세금이 만약에 3억이 나왔어. 그러면 나는 20억짜리 집을 팔았지만 17억짜리로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상향이동이 안 되는 거야. 상향이동이. 그러면 나는 이사를 가고 싶은데 비슷한 수준으로 또는 그 위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세금 때문에 이사를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비과세를 안 해주면 현재 가격으로 팔았는데 팔았던 가격으로 갈 수가 없죠. 그죠? 10억인데 세금이 3억이 나와. 10억에 팔았는데 3억이 나와. 그럼 7억짜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가뜩이나 대출을 안 해줘가지고 할 수가 없는데 이것까지 해버리면 이제 진짜 위로는 상향이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거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이제 충돌이 되는 거예요. 개인의 기본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침해할 때는 사회적으로 이득이 크다고 생각할 때 법률로 침해해도 되는 건데 이 법률이 사회적으로 진짜 이득이 큰 것인가 이런 이야기예요. 장특공 때문에 집이 오르는 건가 진심으로 그런 건가 그건 하나의 현상이지 기본적인 것은 돈이 많아지고 집을 안 짓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 근본 원인을 치료하지 않고 증상만 계속 치료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고 계속 겉도는 이야기만 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례. 집이 오르는 근본적인 이유는 돈을 자꾸 찍기 때문인데 돈을 안 찍을 수 있어요. 자본주의에서. 돈을 계속 찍을 거면 그러면 공급이라도 열심히 해야지.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서 집값이 오르는데 그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는 게 맞나. 그러니까 정상만 계속 치료하는 거야. 그래서 안 했는데 공급을 안 해서 집이 오르니까 이 집 오르는 걸 막아야 되겠네. 어디가 올라? 누가 올리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만 자꾸 땜빵으로 자꾸 증상만 치료하려고 하는 거지.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를 안 하고. 그러니까 머리가 아파. 배가 아파. 속이 쓰려. 그러면 이 속이 쓰리면 이게 왜 속이 쓰린 건지 위염인지 십이지장 궤양인지 이런 걸 찾아가지고 그 원인을 채취해야 되는데 속이 쓰려? 진통제 먹어.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냐고. 진통제만 자꾸 먹고 근본적인 해결이 되냐고.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원인을 찾아서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증상만 자꾸 치료하려고 한다. 이게 땜빵이다. 이런 거죠. 이걸 지금 언제부터 이루고 있는 거야? 한 20년 넘게 계속 이 땜빵만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제 매물이 잠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20억, 30억, 뭐 40억 하는 집들 많지 않습니까? 그거 예전에 막 뭐 1억도 안 주고 사신 분들도 있고 10억 주고 샀는데 30억, 40억 되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장독공을 안 해주고 팔게 되면 10억, 15억씩 세금이 나오는데 그걸 팔고 올라갈 수가 없어. 이사 갈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팔까요? 다주택자 중과세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 팔죠. 안 팔면 오히려 더 고가 지역에는 매물이 잠기게 되는 거죠. 매물이 잠기게 돼. 주거 이전의 자유도 침해하고 매물도 잠기게 된다. 오히려 더 똘똘한 한채가 더 강화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매물이 잠기니까 아무도 안 파니까 오고 싶은 사람 있잖아. 오고 싶은 사람은 어쩌다 하나씩 나오는 물건을 비싸게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주거 사다리가 붕괴되는 겁니다. 주거 사다리. 왜냐하면 일단은 내가 집을 팔고 세금을 내고 나니까 내가 팔았다의 집 가격보다 더 싼 데로 가야 된다는 거. 그런데 대출도 안 해줘. 그러니까 주거 사다리가 붕괴돼. 위로 못 가. 그리고 뭐 상급지에 있는 사람도 팔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팔지를 않아. 그래서 상급지에는 매물이 아예 안 나와. 그러니까 이게 거주 이전의 자유도 침해하고 매물도 잠기고 오히려 양극화를 더 심하게 만드는 거죠. 주거 사다리도 붕괴되고 이런 법안을 잠깐 남들이 집값이 좀 올랐다고 배가 아프다고 이렇게 만드는 게 맞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직도 이런 발상을 하고 있으니 나라가 이 모양이지. 자, 여러분 진짜 집값은 여러분 누가 올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기 거주 1주택자가 집값을 올렸습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장기 거주 1주택자잖아. 장기 거주 1주택자 중에 비싼 집 갖고 있는 사람이 집값을 올렸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돈이 몰리는 곳에 살았다는 죄밖에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이 집값을 올린 게 아닌데 왜 이 사람들의 주거 의존의 자유라든지 그 다음에 사다리 걷어차기를 하냐 이거지.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많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없앤다고 집값을 잡지 못한다. 이 사람들 생각한 게 그거 아니야. 똘똘한 한채가 점점 심해지고 가격이 오르면 주변 집값도 올린다. 이런 생각인 거잖아요. 이게 맞는 거냐. 계속 증상만 치료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 안타깝다. 이런 것들이 자꾸 발휘되는 게 참 안타깝다. 우리 임대차 3법 생각나요? 임대차 3법 했을 때 좋아했잖아.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전월세 가격 폭등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법안을 발의해도 모자랄 판에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 진짜 이게 서민을 위하는 게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